안녕하세요. 텍스문화 핵심 알기 전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제 현실로 닥친 탄소 국경 조정세, 일명 탄소세로 인해서 최근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탄소 배출 측정 및 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갑자기 해외 및 국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탄소세 대응 관련 전담자와 시스템이 전무한데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의무 조항으로 점점 강도 높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0여 개 대기업의 ESG 대응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없는 2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세 대응을 도와주고 있는 쿤텍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주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독일 완성차 업체, 그냥 말만 들어도 아시는 업체예요. 네. 독일 유명한 완성차 업체 이제 1, 2차 벤더겠네요. 그쵸. 네, 완성차 부품인데 여기 부품이 뭐 한 2, 300가지 여기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재작년부터죠. 독일과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자사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너희 이런 물질들, 탄소 배출량을 다 기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의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제조업들 봄이란 게 있잖아요. 봄. 네. 네? 네. 봄에 그런 게 집어넣어라. 그런 것도. 네. 아예 집어넣으라고 데이터 시스템 만들어서 넣고 있고 요즘에 아마 저기 대기업 거래하시면 출입할 때 들어갈 때 자기 뭐 아이디 등록을 하고 출입 신청하잖아요. 전산 시스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출할 때도 다 그런 거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스콥 3 영역이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량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게 보면은 저 스콥 3는 그러면 공급망 관련된 거고. 네, 공급망 관련된 거죠. 이제 완성차 업체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품 업체를 다 지금. 근데 저걸 재작년부터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자는 사실 죽을 맛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네. ESG 담당자는 뭐 한두 명에 불과한데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근데 그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건 뭐냐면은 납품 즉시에서 뭐 물질 성분이라든가 데이터 요구, 뭐 배출량 요구를 다 기입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냥 데이터만 받고 있고 투명성만 요구하고 있지만 나중에 검증도 할 거다 라고 이제 슬슬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컨설팅도 받고 주변에 아름나름 해갖고 받아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검증한다니까 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디서 인증을 하고 있다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봄 얘기하셨는데 실제 기사 난 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가 이미 봄에 이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시스템을 오픈했어요. 네. 기사도 나왔고요. 이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벌써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제조기업들 보면 독일이랑 거래하는 곳들이 작년하고 올해 독일 기업들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대요. 작년까지는 좋은 어떤 품질, 고품질, 그리고 뭐 좀 더 싼 거 이런 것들 원했다면 올해 초부터는 이 독일의 법이 생겨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저 친환경 쪽, 근데 친환경이 인증 하나 붙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거,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때로는 품질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런 친환경적인 것이 이제는 하나의 굉장히 그 제품의 경쟁력이 이제 큰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저걸 잘 준수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쿤텍의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은 직접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가서 탄소 배출 관련 측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도와주는 자세였습니다. 원론적인 컨설팅과 솔루션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을 도와드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 공장인데 공장이 아니라 생산 이제 라인인 거죠. 그렇죠. 라인이고 저희는 가자마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뭐 어떻게 뭐 계정들이고 이제 어떤 USB들이고 그러니까 IT 부서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IT 부서가 없어요. IT 부서 안 만나겠네. 안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직접 나가요? 실사를 해요? 다 갑니다. 왜 이렇게 실사까지 필요한 거죠? 이게 나중에 검증과도 연계가 되고 저희가 이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눈으로 봐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비산 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탄루 배출 혹은
실제로는 배출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숨기는 것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배출 저 시설 등록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뭐 사진 정보라든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 다 첨부를 해야 돼요. 실제 첨부도 해야 되고 시설 하나하나를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그 20-30개 하셨으니까 다 20-30개도 다 가보신 거네? 다 대부분 가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게 일단 USB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뭐 어떤 뭐 공정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 공정 시설을 보고 공정도를 달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국내 이제 제조업체분들은 공정도가 다 있으십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도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이제 어떤 물질들 탄소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이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어디서 보관을 하고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그렇죠. 이렇게 계측도 있고 그리고 계량기도 이제 계량기 번호가 다 있거든요. 번호 매칭을 해갖고 실제 이제 고지서 나오는 거랑 매칭을 해서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저는 뭐 두 분이 이제 뭐 아까 뭐 플랜 ESG 해가지고 아이템에서 만나가지고 뭐 솔루션 설치하고 뭐 저 교육하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니라 이거 굉장히 그 모델도 제가 여수도 가요. 제가 차를 1년에 5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거 택시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런 데를 처음에는 좀 생소했을 것 같아.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보시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요령이 생기던가요? 어떤 거예요? 보시니까. 일단 저는 옛날부터 좀 제조업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그런 거에서 그래서 뭐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국내 제조업체분들이 참 힘들게 일하신다. 왜냐하면 기름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분진도 많이 나는 곳에서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으세요. 그렇겠죠. 네네, ESG만 하시는 거 없으니까 저희가 다 담당자분들 설득을 하고 자료 달라고 하고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제조업의 현장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런 노하우가 쌓이시면 그것은 정말 글로벌 뭐 컨설팅 펌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컨택에서 지금 저를 잘 쌓아 놓으시면 그게 가장 큰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약간 거버넌스죠. 어떻게 담당자들을 어떤 역할을 맞춰가지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수기를 실제로 안 쓰신대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까지 폐기가 아니라 동작 안 하고 이게 전기 절단된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검증이죠. 사전에 미리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LPG 탱크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가스 믹서기나 뭐 저장고, 그러니까 그 유류 같은 경우에는 유류 탱크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야, 굉장히 이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구치 정말 리얼하네요. 네,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 못한 사진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깔끔하게. 그럼 실사하기 전에 먼저 이 사진들을 뭐 요청하시겠네요? 실사하시기를 먼저 요청하세요? 가서 찍으신 거예요? 직접 가서 찍어야 돼요. 뭘 줘야 될지 모르세요. 제가 직접 다 둡니다. 뭘 줘야 될지 모른다? 예, 맞습니다. 엑셀 하나 준다고 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공장 투어죠. 그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력 구매 그리고 사용량 고지서 이런 것들을 쭉 열람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담당자분들이랑 어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료 주세요. 뭐 작년 거 자료 주셔야 돼요. 작년 몇 월 거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유 금액을 한 번에 1년 6개월에 한 번에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 쓰셨어요? 뭐 여기는 누락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등유는 구매하셨는데 등유는 어디 쓰시는 거예요? 이 등유는 연소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윤활 역할만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매 사용량에 대해서 서류 검증을 합니다.
서류 검증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류 검증은 대부분 사실 중소기업 분들이 하시는 거고, 중견 이상 되면은 이거 ERP 시스템이나 디지털화가 돼 있죠. 돼 전자화가 있죠.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서류 받으셔서 저걸 다 전자화 시키시는 겁니까? 저 데이터들을? 일단 뒤에 좀 설명드릴 네, 건데 네. 한번 이제 3년치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원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아, 예.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전자 안 돼 있어요. 음. 국내 알고 계시는 뭐 이제 뭐 5손가락에 하는 대기업도 실제 담당자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OCR 하려고 해도 양식이 다 달라서 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공공 쪽에 대한 게 요즘에 많이 공공 API라고 해서 오픈 API라고 해서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또 이게 안 되는 것도 의외로 많아요. 이제 네, 하나 네, 보면요. 네. 예. 원래 이제 그 탄소 배출량 계산을 할 때는 그 공정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공정의 데이터가 물론 형식적인 뭐 ERP에 있는 구매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계량기 데이터일 수 있지만은 어떤 설비가 얼마만큼 가동을 했는지, 얼마만큼 연료를 썼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요게 지금 FEMS나 MES 시스템, 공정의 스마트 공정에 네네. 필요한 시스템들을 연계를 하면은 좀 더 자동화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100kg의 CO2를 배출했다 하더라도 그런 영향 평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서 80을 했고 어디서 90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90을 한 부분에 거기를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감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연계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 기업의 그 FEMS, 그 MES 서비스가 아니죠. 그 툴과 연계를 해서 지금 기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MES랑 연계가 되면, 녹용되면 네. 사람이 수작업할 필요 없으니까 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 예, 그죠? 맞아요. 네. 예. 지난번 제가 그 탄소세 관련해가지고 음. 스마트 제조 혁신 기존 네네. 단장님하고 한번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하셨던 게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그렇죠?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절반이 MES와 이제 팹스 사업이에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중에 MES 도입 안 돼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MES 솔루션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제 어떤 국내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렇게 MS 연동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가면 네.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예.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그 예산을 통해서 혹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신 기업들이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연동해서 저희가 서비스 오픈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예. 네. 이제부터는 이제 드디어 저희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뭐 사업장 위치, 조직 경계, 조직 경계는 뭐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기준이 있어요. 네네. 얘네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고, 뭐 배출 시설 명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 배출 시설 형태가 있어요. 뭐 LPG를 쓴다든가, 뭐 티어 2 개수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담당자까지 지정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배출 시설 셋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에 필요한 배출 시설을 다 등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디지털 트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전자화되는 겁니다. 저게 하나의 마스터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항목들 있잖아요. 네. 저 항목들은 쿤텍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거는 그 EU에서 뭐 독일 거기서 이미 지정돼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어때요? 그 ISO 14064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아. 그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각자 명명법은 다르지만은 이런 ISO 규격에 따라서 거의 동일하게 이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것이 뭔가 호환되고 뭐가 되는 것이 그죠? 그쵸, 쿤텍이 그쵸.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좀 그쵸, 안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가 등록하고 측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좀 이따 좀 감축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이 데이터가 나중에 감축까지 다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좀 네네. 틀어보겠습니다. 20초 네네. 정도고요. 네네. 이거는 데이터 입력을 시설 등록을 해서 이게 데이터 플랜 입력 ESG 요청을 하고.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부. 네, 입력하는 또 화면. 증빙을 위해서 이런 고지서 같은 것도 업로드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API로 연동도 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수기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시설이 등록되고 활동 데이터 입력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데이터 확인 가능하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령대가 다양하면서도 높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시는 데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엑셀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엑셀 템플릿도 아예 제공합니다. 네. 지금처럼. 그러면 기존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다 입력할 수 있게끔요. 예. 그리고 기존 아까 말씀드린 MES라든지 팹스 이런 거 시스템
있게 연동할 수 있게 API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고서가 가장 기본적인 CCF 보고서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카본 풋프린팅, 풋프린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투명화를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 외국 원청사가 요구한다 그러면은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런 CCF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제출해서 이제 충족하는. 그럼 영문판도 나오겠네요? 영어로도? 예, 네,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는 여기까지가 100% 다 컨설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야겠다는 수요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 70, 80%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저희 실제 고객들 중에 컨설팅 회사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보고서까지도 다 좀 추출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런 뭐 기업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드시는 회사들 보면 이런 건 잘 이런 관점만 가시지 두 분 푸텍처럼 이렇게 현장을 실사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오프라인의 그런 액티비티하고 그 소프트웨어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두 개를 함께 잘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 하려면 기존 SEG부터 확실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파란 잠바부터 입고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우리 그럼 감축 수단 어떻게 해야 돼? 예시를 좀 알려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장 내부 시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어떤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한 다음에 어떤 감축 수단이 이 회사에 적용 가능한지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외부의 감축 사업의 어떤 효율성, 뭐 예를 들어서 연료를 뭐 LNG로 전환했을 때 뭐 감축 잠재량이 높은지, 그리고 보일러를 교체했을 때 노보일러 교체해서 뭐 감축 잠재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DB를 갖고 있어요. 효율성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한계 저감 비용이라는 맥 값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부분에 투자할지 이거 내용을 투자할지 이걸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로 쓰는 방법은 상위 10개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운전 방법 개선. 이게 뭐냐면은 운전 방법 개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 설비는 사실 동작 안 해도 돼. 꺼놔도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 뭐 주말에는 꺼놔도 상관없어. 뭐 다른 공정에서 라인 지나갈 때 여기는 꺼놔도 돼.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알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들이 개선의 효과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 ROI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뭐 회전수 제어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컴프레셔가 돌아간다든가 필요 이상의 RPM이 사용된다든가 전기가 소모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신설비 도입, 이거 효율화된 새로운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에 따른 혹은 방법에 따른 어떤 효율성을 측정한 DB들이 있기 때문에 그 DB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 감축 수단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탄소 중립 실현 절차, 그러니까 방법을 크게 좀 세 가지로 절차죠.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투명성,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투명성 먼저다. 요구할 때도 독일에서 투명성 먼저 만족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투명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가계 지출을 줄이려면은 일단 용돈기입 아니라 가계부터 써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계부로 쓰면은 나는 그래 뭐 식비는 줄일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들 학원비는 못 줄여.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줄인다는 개념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전기를 갑자기 코드를 뽑을 수도 없고 공장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 안에서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엑셀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안 되신 곳은 투명성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전략을 제시해야 됩니다. 뒤에 좀 전략도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이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되는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지속 가능, 그러니까 전략,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전략이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투명성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일찍부터 보고서를 내서 전략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불가피한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가계 지출을 줄이는데 우리 아들 학원비는 줄일 수 없어. 이건 또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이제 원청사라든가 국가의 요구사항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세 대응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콘택의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관리 공급망이나 ESG 공시 관련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